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154번째 이야기입니다.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오늘 이야기 나눌 이미지입니다. 이 과호흡 증후군은 이 폐포에 쌓여있는 염증이나 노폐물을 빼내야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게 됩니다. 이 폐에 염증이 차이면 정신적인 불안에서 흥분, 긴장 상태가 되기 때문에 발작적으로 과도한 호흡을 하게 됩니다. 내 몸에서 왜 이 산소가 설 것이 사라졌는지 그 이유를 살피면 쉽게 치료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봉투에 이산화탄소를 막 묻어넣고 있는 이미지네요.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이번 154번째 이야기는 과호흡이 발생하는 이유와 치료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제 책 하권 175쪽에서 211페이지까지 걸쳐진 이야기를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이 과호흡이란 뭐냐? 첫 번째, 과호흡 증후군은 어떠한 이유에든 이 호흡이 과도하게 발생을 해서 그로 인해서 이산화탄소가 과다하게 배출되어 발생하는 질환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우리 몸은 정상적인 호흡을 통해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시킵니다. 그 결과 동맥혈관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37에서 43ml 수은주 높이로 유지가 되어야 하나 이게 몸 밖으로 보내지지 않아서 배출량이 점점 늘어나게 되는 현상입니다. 세 번째, 따라서 혈관의 산소 농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져서 호흡이 곤란하고 어지럼증이나 손발이 마비되는 느낌에서 심하면 실신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 문제는 호흡으로 흡입된 산소가 몸 안에서 사용할 곳이 없어졌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으로 주로 수족이 차가운 젊은 여성들에게서 잘 발병합니다. 다섯 번째, 공기를 흡입하였으나 동맥혈관에 누적된 산소가 사용할 조직과 세포가 저체온으로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몸의 곳곳이 여기저기 차갑거나 수정냉증이나 주저체온 부위가 많아져서 동맥혈관의 이산화탄소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실신에 이르기도 합니다. 일곱 번째, 치료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머리로 솟아오른 피를 손발로 혹은 저체온 쪽으로 그 부위로 내려주면 쉽게 과호흡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호흡의 원인과 증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뭘 한번 다치면 그 다친 부위가 계속 중복해서 다치죠. 과호흡도 마찬가지예요. 체내 폐포 염증이 많으니까 갈수록 점점 호흡이 가빠지게 됩니다. 첫 번째, 과호흡 증후군이란 병명은 끊임없이 이런 병명을 만들어내는 게 현대의학입니다. 그냥 간단해요. 허파의 폐포, 허파꽈리에 염증이 많이 쌓여 생기는 질환입니다. 폐렴, 폐암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자, 두 번째, 폐에 염증이 차이면 정신적인 불안에서 흥분, 긴장 때문에 발작적으로 더 과도한 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이 다시 불안을 조장하여 과잉 호흡을 지속시키거나 증상을 점점 악화시키는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게 바로 이 과호흡이에요. 세 번째,
신체적인 원인으로는 폐 자체의 염증으로 생긴 질환입니다. 염증으로 폐렴이나 폐색전증, 폐혈관 질환, 천식, 기흉 등에 의해서도 나타나고 혹은 심장질환, 저산소증, 발열, 폐혈증 등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이 스테로이드 제제 혹은 펜타밀 등 일부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자, 과호흡 증후군을 진단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병원에 가서 문진을 하거나 병력을 확인합니다. 최근 발생한 폐와 관련한 불안증이나 약물 과다 복용 이런 것을 확인해 봅니다. 두 번째, 신체 검진으로 빈 호흡의 유무, 구강, 손과 발, 또 무감각한 부위 혹은 저림이 나는지 경련 등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세 번째, 병원에 가서 동맥혈 가스 분석이라는 혈액 검사를 통해서 혈액 내에 이산화탄소가 감소한 현상을 확인해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 과호흡 증후군의 증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과호흡 증후군의 증상으로는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을 합니다. 심장의 박동수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체내 산소가 쓰여질 곳이 사라지면 호흡이 점점 불안정해지고 숨이 점점 더 가빠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 과호흡 증후군은 목에 뭔가 걸린 느낌이 들며 손발이나 사지가 여기저기 막 떨리기 시작해요. 세 번째, 그 다음 나타날 수 있는 과호흡 증후군의 증상은 얼굴이 이제 서서히 식은땀이 흐르고 창백해지고 그 다음에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네 번째, 심장을 찌르는 듯한 압박감이 나타나는 등 심근의 허혈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거나 혹은 경기, 경련 이런 증상을 보이거나 심하면 사지를 뒤틀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과도한 과호흡 증후군은 앉거나 누워있을 때보다 서있을 때 더 과호흡 증후군의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과호흡 증후군은 폐포 주위의 동맥 모세혈관들이 더 이상 산소를 실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현상이 호흡 곤란을 더 심하게 호소하고 겪게 됩니다. 네 번째, 과호흡 응급조치. 첫 번째, 이 강제적인 봉투를 이용한 호흡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자신의 숨으로 호흡하는 방법입니다. 이 봉투에 입으로 공기를 부풀려서 이산화탄소를 만들어 호흡합니다. 후 내뱉은 호흡을 다시 이산화탄소를 넣는 호흡법인데, 세 번째가 봉투 안에 이산화탄소를 흡입하게 되므로 폐의 폐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상승하여 pH가 정상화되고 과호흡에 의한 증상이 일시적으로 서서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 응급조치를 먼저 한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응급조치가 취해졌으면 이제 왜 나의 몸에 산소가 쓰이질 않는가 세심히 느껴보고 살펴봐야 됩니다. 세 번째,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심장의 피가 상체로 솟아올라서 뇌의 압력이 높은 사람이에요. 압력이 높으니까 뇌가 또 제정신이 아니겠죠. 네 번째, 따라서 속이 냉하거나 오장육부가 냉하거나 아랫배가 차기도 하고 수족냉증인 사람에게 흔하게 나타나는 질병이 과호흡 증후군입니다. 다섯 번째, 손쉽게 고쳐지는 질병이므로 불안감이나 공포감,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없애주는 게 좋습니다.
여섯 번째, 과호흡 증후군은 내 몸 안에서 어딘가 산소를 쓰지 않는 기관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므로 그 질환을 찾아내어 근원적인 치료를 하게 되면 과호흡 증후군도 자연스럽게 치유가 됩니다. 다섯 번째, 자, 그럼 일반 호흡과 과호흡 증후군의 차이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폐는 5% 정도면 이렇게 살아있어도 폐가 나쁜지 모르고 살아가요. 과호흡 증후군 같은 거 이미 95% 정도가 폐포가 이렇게 염증으로 막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 호흡은 분당 한 10에서 12회 정도 숨을 쉬는데 회당 500ml 정도를 공기를 흡입을 하죠. 1분 정도면 이게 한 5리터, 6리터 정도에 달하는데 1분 정도 숨을 쉬면 폐포를 다 채울 양 정도가 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 이 급박한 상황, 분노, 초조, 긴장 상황에 이르게 되면 호흡의 빈도는 자꾸 늘어나서 산소 소모량이 점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세 번째,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호흡은 분당 이게 15분 내지 20회 정도 늘어나며 1회 호흡량도 700에서 800ml 정도까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1분에 흡입하는 공기의 양이 한 12에서 15ml 정도로 정상적인 호흡에 비해 두세 배 많이 호흡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갑자기 많아진 과호흡으로 혈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매우 높아지게 되는데 반하여 이 체내에는 오히려 이산화탄소 농도 수치가 매우 낮은 편이 되는 것입니다. 혈관 속에는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고 몸에는 낮다는 이야기예요. 다섯 번째, 예를 들어 아기가 심하게 울거나 큰 사고를 당한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 급성 과호흡입니다. 상황에 따라 심한 환자들은 안면마비나 손떨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심지어 기절하는 경우까지 생겨납니다. 여섯 번째, 만성 과호흡은 성인의 10% 정도가 만성 과호흡을 겪고 있으며 특히 여성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이는 아랫배가 차거나 수족냉증 혹은 속이 찬 환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과호흡은 간단한 손따기로 쉽게 치료가 되는 것이므로 혈류 손따기로 가볍게 치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자, 과호흡 증후군 치료, 즉 폐포의 원자를 깨우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손가락에서 이런 염증이 나오죠. 여기를 따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첫 번째, 과호흡 증후군은 폐포에 쌓인 염증이나 노폐물을 빼낸 만큼 산소가 더 들어갈 수 있죠. 자, 이렇게 손을 딱 따고 나면 이 몸 전체 피가 이렇게 순환을 해요. 특히 약지를 따고 나면 폐에 있는 염증이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두 번째, 손따기 한 번만으로 숨쉬기가 편해지고 뇌의 압력이 낮아지게 되며 원자의 에너지가 활성화되어 오장육부까지 살려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게 과호흡 증후군의 딸점이에요. 자, 첫 번째, 나사, 여기가 핵심이에요. 그 다음 위장도 움직임이 아주 느립니다. 나사, 그 다음 나와 새끼손가락 가, 딱 네 곳입니다. 양손 모두 따주세요. 손을 따고 난 후에 7분이 지난 후에 딴 손의 반대편을 숨을 떡 쉬면 숨 깊이가 깊게 쫙 들어가는 게 느껴져요. 바로 고쳐집니다. 바로 고쳐질 수 있어요. 네 번째, 7분 정도 지난 후 호흡량을 비교해 보세요. 손따기 전의 호흡량보다 배 이상 많아진 것을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명약이에요, 명약. 다섯 번째,
혈류 손따기는 현대의학이 알지 못하는 양자의 미시 세계를 다스리는 지혜로운 인술입니다. 6번째, 이 정세가 이제 한번 따고 호전되면 반드시 3일 정도 후에 2, 3일간 이 폐포 염증이 빠지고 나면 뭐 기침도 나고 막 이렇게 돼요. 이 기침 나고 할 때는 절대 약을 먹으면 안 돼요. 계속 내뱉어야 됩니다. 한 3일 정도 후에 제 동영상 125강을 보시면 기본 손따기 약이 있습니다. 요거 보시고 일주일 간격으로 3번 정도 추가로 하시면 완치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지금 얼굴이 아주 길어졌죠. 주가 길어졌습니다. 주위에 얼굴 길어진 사람 많죠. 손발 길어지고 이 길어진 것은 또 질병이에요. 이건 합병증 질병입니다. 자, 내가 만든 질병은 내가 고친다. 다음 155번째 이야기는 긴 얼굴 바로잡기 편입니다. 체내 면역력이 약해지면 얼굴이나 손발이 자꾸 길어지는데 손따기 망가지고 얼굴을 착착착착 올리는 방법을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한 시간 되세요.